상승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상승 종목을 보면서 어떤 업종 테마가 좋은 건지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오! 나 노래 감상하고 있는데? 보혜씨 이 노래 알아? 이젠 모든 걸 다시 시작해. 아니, 처음 들어봐요. 세대 차이? 꽤 유명한 노래인데 아마 20대는 모르겠네요. 40대 이상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재미라고 굉장히 유명한 혼성 그룹이었는데 시황 끝나고 보혜씨가 장중 시황 영상 남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오늘의 한 줄평 잼장세 GEM입니다. 그래서 G는 게임의 G, E는 엔터의 E, 그리고 M은 메타버스의 M. 그래서 잼장세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단톡방 커뮤니티에서 꿀잼장세?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게임, 엔터, 메타버스 이 세 가지로 한두 달 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을 맞춰놨던 분들이라면 꿀잼 장사도 될 수 있죠. 갖다 붙인 겁니다. 안 웃겨? 오늘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별로 안 웃겼네요. 차화정 장세라는 말이 있어. 자동차, 화학, 정유 이 3대 테마가 움직였어. 차화정 하나도 안 웃기잖아. 정말 단순하게 차화정 의미도 없고, 잼 장세는 꿀잼 장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GEM 잼이 보석이라는 뜻의 영어인 건 우리 또 잉글리시 다 아시죠? 유학파잖아 다. 우리 또 외국에서 공부 한 번씩 안 해봤나? 죄송합니다. 꿀잼 장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래소 지수는 0.77%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냥 고의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3,000포인트 위에서만 놀아라. 그러면 급락 장세는 아니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개별 장세 종목들, 개별 종목들 또는 테마주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지금도 급락 장세는 끝났다고 보니까 잼 장세, 엔터, 메타 게임이 이렇게 잘 가는 장세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만 지켜라 했는데 오늘 0.77% 빠져서 어제 오른 거 다시 뱉어냈네라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3.2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차트 위치로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라는 건 종목하고 달라요. 이 지수 차트가 종목 차트면 거들떠도 안 볼 차트인데, 삼성전자 차트도 그렇고 거래소 차트도 그렇고 거들떠도 안 볼 차트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가고 있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차트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급락 차트는 아니다 정도로 넘어가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요. 거래소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진 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훨씬 힘든 이유가 아닌가.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게임주들, 펄어비스랄지 이렇게 시가총액 큰 게임주들 강세, 위메이드, 펄어비스, 제약바이오도 좀 괜찮은 애들, 또는 엔터주들, CJNM 이런 골고루 좀 움직였던 게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차트가 더 좋았던 이유라고 생각하고, 코스닥도 오늘 0.2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강한 거죠. 왜냐면 어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떨어질 때 그럼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코스닥이 더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그게 바로 강한 놈이 더 강한 거야. 그게 추세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백화점의 명품백을 좋아하는지 시장에서 짝퉁백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강한 종목, 강한 차트가 더 강하게 갈 확률이 높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 위기가 있는 차트가 아니니까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면서 업종들, 탑다운으로 업종을 볼 땐 두 가지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잘 움직이는 업종 테마가 있는지,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잘 움직이는 업종 테마가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보면 사실은 어디가 핫한지 다 나온다. 거래소 시총 상위 쭉 한번 훑어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역배열에 참 재미없는 위치예요. 제가 삼성전자 진짜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 살 거면 다른 거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공감을 못 하시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 3년 있다가 주가 까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사도 된다고. 근데 오늘도 안 올랐네, 오늘도 안 올랐네. 안 오를 차트라니까요. 당장은 오를 차트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단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주식 투자 20년 한 사람이 말을 하면 20년 동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말도 일리가 있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그럼 저보다 실력이 더 좋으신 분들이 그 정도 말하면 저도 받아들여요. 근데 한 1년 하신 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무조건 좋아라고 말하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좀 더 낫다 그랬어요. 지금 시총 상위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더 나은 수준. 미국이 테슬라를 보면 알잖아요. 미국이 테슬라?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증시 한번 보여드렸던 거 보이시 기억나? 네.
그때 보여드렸을 때 테슬라가 한 150%였던 것 같은데 500%더라고 오늘 보니까. 수익률이 500%라고. 안 믿는다고? 안 믿어도 돼. 근데 테슬라 제 계좌에서 500%가 났더라고요. 그런 게 중장기 투자예요. 테슬라 저는 주가도 잘 안 봐요. 그냥 중장기로 산 거니까. 그러니까 중장기로 접근한 거냐 단기로 접근한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기로 접근하는 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한 달, 두 달. 중장기로 접근하는 건 짧으면 1, 2년, 길면 5년, 10년. 당연히 달라야죠. 짧으면 1, 2년 보고 들어가는데 못하러 매일 주가를 봐. 그게 중장기 우량주, 성장주. 반대로 나 이 업종 테마는 1, 2년, 5년 못 갖고 있겠는데 근데 짧으면 뭐 일주일, 한두 달 안에 수익 한 30%, 50% 날 것 같은데 그럼 주가 당연히 매일 봐야죠. 손절할 때는 해야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래소 지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상승 종목은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올랐지만 뭐 코로나 관련 위탁 증상 관련으로 올랐지만 크게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포스코 다시 2% 빠졌고 LG전자도 2% 빠졌고 신한지주, KB금융, 은행주들 요즘 잘 나간다 했는데 은행주들 오늘 좀 조정받았고 LG생활건강 저는 LG생활건강 보면서 그냥 예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대형주들 LG생활건강 무너지고 SK하이닉스 무너지고 삼성전자 무너지고 셀트리온 무너지고 이렇게 대형 LG화학 무너지고 대형주들이 무너지는 거에서 저는 약간 저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동물 자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그거를 땅에 굉장히 작은 진동으로 지진이 온다? 그러면 막 전조 증상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보호 본능에 의해서 숨는 그런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저도 그런 전조 증상을 느끼면 쫄려요, 마음이. 그럼 전조 증상 어떤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대량 모드를 한다든지 차트상으로 역배열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대형주들이 팍팍 쓰러진다든지 또는 글로벌 이상한 악재 비스무리한 게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전조 현상이고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러면서 불안하다. 대형주들이 최근 한 3달 정도마다 정말 하나씩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LG생활건강이었거든요. 이 7월달 LG생활건강 음성 보고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야, 대형주가 이렇게 하루에 막 10%씩 빠져? 불안한 거 맞네. 근데 실제로 7월달부터 지금 3달 동안 조정받고 있잖아요. 대형주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근데 오늘 LG생활건강 또 10% 빠졌어요. 또 심장 벌렁거리는 거지. 야, 조심하긴 조심해야겠구나. 대형주가 10% 빠진다는 건 중소형주는 언제든지 10%씩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LG생활건강 실적 저조 때문에 빠졌는데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슬슬 11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풀리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약간 기대 심리들. 그리고 또 해외여행도 조금씩 사이판이나 싱가포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또는 자영업자들 이런 위드 코로나 화장품 관련주, 호텔, 레저 이쪽 계속 보고 있거든요. 패션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LG생활건강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장이 좀 불안불안함은 있구나 이런 생각. 전조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요. NC소프트 1.9 NC소프트는 제가 U자형으로 한번 보라 그랬죠. 그 이유는 크래프톤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잘 버티고 또 하나는 시가총액 1위만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라 그랬죠? 상승률 1위. 현재 누구라고요? 유메이드는 최근 3-4달 동안 전체 2천 종목 중에 상승률 1위. 그게 뭐라고? 유메이드는 뭐라고? 게임주. 그러면 제2게임주는 제약바이오에서 나와요? 반도체에서 나와요? 패션에서 나와요? 아무 데서는 안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제2유메이드는 게임에서 나온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NC소프트 U자형 바닥 이쁘게 만들어놨고 HMM 오늘 HMM은 보시도 아마 우리 슈퍼개미 옆 3년 유튜브면 준 슈퍼개미 된다. 제 지식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저한테 1차적으로 공부 제일 많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 방송 아무리 애정하고 좋아해도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본 백조님이 많지는 않겠죠. 물론 저도 하루 이틀 빠진 적은 있지만 저는 매일 했잖아요. 제가 한 방송을 한 번도 안 빼놓고 본 백조님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방송을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빼놓고 본 사람이 있겠죠. 그게 바로 보혜씨죠. 보혜씨는 그래서 지금 주식계의 전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는 인정 안 해도 내가 인정해. 너는 아직 몰라 이게 얼마나 이 내공이 쌓이고 있는지. HMM은 내가 분명히 종목 상담할 때 2번이나 아마 요때 흘러내리는 6월 7월쯤에 제 기억이 명확히 나요. 아마 돌려보면 다 있을 거예요. 6월 7월쯤에 한 2분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했습니다. HMM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상담을 했어. 뭐라 그랬냐면 저는 10배거 이상 잡는 걸 좋아하지만 10배거 이상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10배 이상 난 종목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배가 1년 안에 10배가 난 종목은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HMM은 작년 바닥이 2,000원에서 5만원까지 25배가 난 종목이에요. 25배가 난 종목이 10% 20% 조정받았다고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죠. 주식이 아무리 고위험 고수이더라도 위험의 한계치가 있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2배가 오른 종목에 들어가면 2배 났다가 반토막 나긴 쉽지 않아.
3배가 오르는 종목, 3배 났다가 반토막 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위험이 커지죠. 근데 25배가 난 종목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죠. 지금 5만 원에서 오늘 2만 6천 원까지 정확히 반토막이 났네요. 너무 급등한 종목은 흘러내린다고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차트를 예를 HMM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리면 댓글에 꼭 그렇게 써있어. HMM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제가 3박자를 한다고요. 3박자. 제가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상위 0.1%에 들 만큼 재무제표 잘 본다고요. 실적 좋은 거 왜 몰라요? CJ는 실적이 나쁜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쁜가? 제가 말하는 건 주식은 실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 차트, 재료. HMM이 실적으로만 25배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혜주 운하도 있었고 물류 대란도 있었고 이런 재료는 소멸하면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트가 바닥 대비 25배 올랐는데 흘러내리고 이평선이 무너지고 있으면 차트가 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을 말하는데 10으로 댓글을 하면 사실은 안 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업종 대장주들, 업종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거래대금은 왜 본다고요? 시장에서 지금 뭐가 핫한지, 돈이 오늘 어디에 몰려있는지, 오늘 돈이 어디에 몰렸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시장이 너무 소강 상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는 원래 1조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지금 거래가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 이렇게 거래량을 거보세요. 요 거래량보다 많았을 때가 훨씬 많단 말이야. 요 아래 지금 거래량 여기를 보면 오늘의 거래량 최근에 1조 아래 이 7천억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낮은 거야. 여기 지금 거래량 이평선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빨간색 파란색 요게 지금 거래량 이평선이 요 위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단 말이야. 거래량 이평선이. 근데 지금 그 거래량 이평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7천억 거래는 굉장히 조금 되는 거야. 힘이 없어진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이 없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어. 근데 혼자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관심 있는 걸 찾아야죠. 그럼 시장에 어디 관심 있는데? 덱스터 관심 있네? 재료 볼 필요도 없고 차트만 봐도 관심 있다고. 차트 봐봐요. 완전 정배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 정배열 신고가. 그럼 이 덱스터는 지금 완전 정배열 신고를 얼마에 쳤어? 15,000원 쳤겠네 여기. 여기네 딱 15,000원. 요때 들어갔어도 벌써 25,000원. 그리고 요때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죠? 왜? 메타버스는 벌써 여름부터 나왔는데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라 메타버스를 몇 월부터 얘기했는데 거의 4월 5월부터 네이버 제페토 얘기하면서 했는데 로블록스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성장산업을 잡는 노하우인 거죠. 성장산업을 잡는 건 초창기에는 어디에서 잡을 수 있어요? 리포트 같은 거에 잡을 수 있어요. 미국에 로블록스가 있대, 메타버스가 있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거 엄청 보여줬는데 메가복스에서 나온 메타버스 관련 책 보여드렸어요. 유튜브에서. 요즘 이렇게 메타버스 책도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2권이나 보여드렸어. 그러면은 초창기는 그런 리포트랄지 경제 뉴스 또는 신간 서적들에서 읽을 수 있죠. 재무제표에서는 절대 못 읽죠. 왜? 아직 가능성이지 실제 수익성이 붙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시장의 흐름,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초창기에 성장주를 잡고 그 다음엔 차트로 잡는 거예요. 차트 신고가 치잖아. 그 다음으로 실적으로 잡는 거죠. 실적으로 어떻게 잡아요? 매출액이 매년 막 성장하고 실적 분기가 막 이익이 막 나는 거. 그게 3박자가 맞는 거죠. 어디에서 잡는지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증권사 리포트 매일 보고 약간 좀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료에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통찰력은 좀 부족하지만 성실성이 있는 분들은 매일 차트 보면서 잡을 수 있어. 분석력이 있는 분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보고 잡을 수 있어. 근데 이 세 가지 다 못하면 못 잡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박자 투자하시라고 100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는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 뭐다? 메타버스다. 김용하 감독, 신과 함께 제작 감독 100번 말했어 이것도. 그 다음 HMM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게 나쁜 거라고.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죠. 안 좋은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거. 쇼박스는 오늘 뭐죠?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아직도 올라가네요. 물론 아직도는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갔다가 열을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근데 저 같으면 차기작을 노립니다. 차기작. 다른 넷플릭스. 왜? 오전에 쇼박스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진짜로? 역시 준 슈퍼게임이. 그다음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제가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제2 위메이드는 게임주에 숨어있다. 그걸 찾는 사람이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TBC는 대선, 이현제약은 코로나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돈이 어디에 모여있는구나. 그럼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대비 보세요. 덱스터, 메타, 쇼박스, 엔터, 위메이드, 게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잼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꿀잼 장사. 아니 지금 제가 보는 모든 분석 도구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간은 거래대금을 왜 보지? 거래대금을 왜 봐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덱스터는 메타버스, HMM은 급등세서 빠졌으니까 뺀다 치고 쇼박스는 엔터, 위메이드는 게임. 잼 장사. 이게 얼마나 간단한 분석이에요. 매일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 너무 답답해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이해력이 있고 공감력이 있으면 제 방송 한 달만 보면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실력이 팍 올라갈 거야. 근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카페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 다 가입하셨나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지. 가입할 때 하라고. 그러면 가입하고 이제 보시면 그런 댓글이 꽤 있어. 돌다 다시 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꽤 있으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 카페 저 카페 가봐다가 다시 왔다. 왜 다시 왔겠어요? 제가 말하는 원칙들이 맞으니까.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 탑다운의 방법, 포트폴리오 운영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방법이 아니거든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는 종목만 찍는 애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게 화끈하고 믿음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믿음은 50% 확률로 깨지죠. 그 사람이 말한 종목 올라가면 믿음이 100으로 올라가요. 종목만 보니까. 종목만 보는데 종목을 말했을 때 올라가면 100으로 믿음이 가. 근데 종목은 둘 중에 하나 오르고 둘 중에 하나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믿음은 다시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보고 어떤 전문가나 이런 유튜버들을 보면 한 번, 두 번 그 종목 맞았을 때 그때를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왜? 처음에는 조금씩 산다고. 근데 한 두 번 맞았어? 세 번째는 야 몰빵 치자. 그 몰빵이 틀릴 때예요. 그러면 이제 또 속았네 뭐 이러면서 돌다 제 유튜브를 다시 온다는 그런 댓글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공부는 방법의 공부예요. 방법. 오늘 뭐 사야 돼가 아니고 오늘 사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찾는 방법을 매일 말씀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분석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호흡을 맞추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연경 선수가 했던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상승률을 왜 봐요? 역시 상승률도 거래대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거래대금은 돈이 어디 몰려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상승률은 돈이 많이 몰리니까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종목이 주가가 올라갔는지? 그럼 그런 말 한다니까? 맨날 오르는 것만 얘기하니 그럼 하락 종목 보라고. 하락 종목 여기 있잖아. 하락 종목. 하락 누르면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왜 맨날 상승 종목만 봐요. 하락 종목 보시고 싶으면 하락 종목을 눌러서 보시면 된다고요. 하락 종목을 눌러서 보면 돼. 저한테 왜 하락 종목 안 보냐고 물어보지 마. 왜? 저는 20년을 하면서 왜 안 받겠어요. 저는 모든 걸 다 해봤다니까. 하락 종목만 보면서 매매할 때도 있었어. 언제?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는 핫다 같은 게 있어요. 막 급락 한 3일 나왔을 때 반동 주는 거 먹으러 들어가면 하에 사서 상에 팔고 이런 거 왜 없었겠어요. 예전에 15% 시대 때 핫다라고 있어요. 핫다는 뭐냐면 하한가에 사서 상에 파는 게 30%가 걸려버리는 거야. 그 하루에 한 2억 3억 들어가서 핫다 제대로 걸리면 하루에 1억 버는 거예요. 그런 거 했단 말이야. 저는 화장실 오줌 누러 가는 것도 겁나갖고 9시부터 3시 반에 주식 창만 보던 사람이 왜 안 했겠어. 이런 거 다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핫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요. 우량주 중장기로 살 건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이건 또 어떤 개념이냐면 추세 개념이에요. 그럼 추세는 그 하락 추세를 중장기로 사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중장기는 상승 추세 종목을 사야죠. 왜 하락 추세 종목을 사? 그러니까 이런 저희 20년의 노하우를 제가 다 집대성을 한 걸 책으로도 쓰고 유튜브로도 하는 거니까 그냥 공감능력을 갖고 보시면 돼요. 왜 상승 종목을 하는지. 그래. 상승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상승 종목을 보면서 어떤 업종 테마가 좋은 건지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LMS 버킷스트 이렇게 올랐는데 자, 이제 또 보세요. 버킷스트 엔터잖아. 네오이즈 게임이죠. 쇼박스 엔터죠. 덱스터 메타버스죠. 그럼 요 위에 다 있잖아. 웨이지역 스튜디오 뭐야? 메타버스죠. 바이브 컴퍼니 뭐야? 메타버스 AI죠. 게임빌 뭐예요? 게임이죠. 사마네톡스는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우리 송혜근 님이 차기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극존칭을 쓰는 이유는 국민배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아시아권 특히 뭐 동남아나 중국에서 태양의회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태양의회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번인가 더 송혜교 배우의 드라마가 뭐가 나왔었는데 무슨 친구인가? 하여간 박보검 씨랑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좀 약간 요즘 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중국이나 이쪽에서 한번 터질 수 있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엔터를 볼 때는 차기 드라마 또는 차기 아이돌이 언제 나오는지, 게임을 볼 때는 차기 게임이 언제 나오는지, 제약바이오 볼 때는 신약 개발이 임상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걸 우리는 스케줄 매매라고 해요. 그럼 재료 매매에 적합한 업종을 꼽으라면 방금 말한 엔터, 게임, 제약바이오가 재료 매매에 적합해요. 재료 매매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재무제표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재료는 재무제표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요런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재료와 재무제표의 차이점은 재무제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적이죠. 그 재료는 벌써 과거에 나왔어.
재료는 현재 나온 재료죠. 현재 나온 재료는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재료, 재무제표 이 두 가지는 어디에 반영이 돼 있어요? 섞여갖고 바로 차트에 반영이 돼 있어요. 차트는 과거의 주가도 찍혀 있고 오늘의 주가도 찍혀 있고, 그럼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이게 뭐라고? 3박자 투자법. 그래서 하마 네트워크스는 그런 스케줄이 가능했고, 바이브 컴퍼니는 제가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강조를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가 지분이 있고 알체라는 스노우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의 지분이 간접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M게임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치킨 쏜 종목일 거예요, 제 기억에. 동서를 치킨을 안 쏴갖고 동서 담당한 분 댓글 다시면 치킨 쏴드릴게요 한 그날 M게임이 상담이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주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시총 대비 재무제표가 참 좋다. 근데 재료 가치가 좋아야 되는데 M게임도 메타버스 관련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위메이드가 워낙 좋고, 위메이드가 좋았던 이유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랑 같이 해버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메타버스까지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과 엔터가 지금 핫한 이유가 메타버스랑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잼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엔터, 메타버스 한 몸이라고, 한 몸.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 게임이잖아. 카카오 게임즈 게임. 한빛소프트? 게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거래대금도 보고 상승률 상위도 봐야 되는지, 잼장세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상승률 상위를 보건 거래대금을 보건 게임, 엔터, 메타가 제일 강하구나, 요거를 제가 탑다운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걔네 말고 오늘 좀 특이하게 볼 애들은 계속 원전 관련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태양광, 원전 다 해서 그냥 유가 상승 관련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거기다 조선주들 좀 움직였고, 그 정도입니다. 오징어 게임 노래로 100억 부자송 보혜씨가 불기. 내가 좀 천천히 부를 테니 천천히 따라해. 빠르게 불러주세요. 빠르게 할게. 틀리더라도 빠르게 할게. 나 좀 잘한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현재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0.6%,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8%로 자연스러운 조정의 하루네요. 어제 지수 상승폭, 특히 코스닥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 오늘 정도의 반락은 견조해 보입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증시 하락률은 평균값 정도 됩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차트가 좀 더 좋은 차트이며, 거래소는 3,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이 2% 이상 상승할 뿐, 대부분 작은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 조정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실적 부진의 LG생활건강 6% 하락, HMM은 전환사채 주식 전환 악재로 10% 하락하며 악재가 강하게 적용되는 하루임을 알 수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이상의 펄어비스,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등 게임주와 SM, JYP, YG엔터 등 엔터주 모두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시장의 엔터와 게임이 핫해임을 오늘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태양광 관련주와 조선주가 오늘 탑 30에 이름을 올렸고, 기존에 강했던 메타버스 선봉장인 덱스터와 위지윅 스튜디오 두 종목 모두 10% 이상 오르네요. 정리하자면 지수는 급락 위기를 벗어난 상황이라 오늘 정도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 상승 탄력 강한 테마주는 메타버스, 엔터, 게임, 원전이 롱런하는 가운데 오늘 조선주, 유가상승주 등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줄평, GEM 장세, 지속, 잼은 보석, 게임, 엔터, 메타. 말 되나요?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윤호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현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재무,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삼박자 투자법을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외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